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네. 성함이랑 연세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명기라고 하고요. 올해 63세 정도 됐습니다. 혹시 지금 나오시는 건물은 어떤 데예요?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현재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그전에는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약 한 36년 정도 근무하고 한 3년 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럼 퇴직하시고 이제 새로 여기 취직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된 셈이죠. 혹시 지금 사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어요? 파생상품 쪽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파생상품이 96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선물옵션이,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선물옵션이나 이런 파생상품 전문가로서 아마 은퇴할 때까지 거의 뭐 파생상품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퇴직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퇴직 당시에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어떠셨을지. 물론 뭐 36년이라면 굉장히 남들이 보려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큰 여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다음 진로를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었고 또 은퇴 직전에 그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2월 달에 시험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그만두면서까지도 사실 뭐 제가 은퇴고 뭐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약간 그 퇴직에 대한 마음가짐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인생에 대해 그렇죠. 어차피 끝난 건데. 퇴직하셨을 때 그냥 노후 대비는 하신 편이셨어요? 아니요. 뭐 대부분 다 월급쟁이들이 다 그렇지만 급여가 좀 많든 적든 사실은 뭐 아이를 키우고 하면 그만큼 벌면 또 그만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들 누구든지 셀러리맨은 노후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고 많은 그게 숙제긴 한데요. 사실은 그걸 시행에 옮기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소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잠깐 그 직장 생활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좀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IMF 터질 때 그때 그 금액을 인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깡통 국민연금 계좌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알게 돼서 그러면 이거라도 채워야 되겠다. 그때 뺐었던 돈을 도로 이자까지 쳐서 경과 이자까지 쳐서 반납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가정주부니까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니까 일정 금액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임의가입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해서 한 30년 정도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개력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엊그저께 한번 저한테 알려주던데 한 70몇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를 소극적인 거라도 뭐라도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개인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상황은 아니었어서. 선생님도 국민연금 그럼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88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뭔지도 모르고 월급에서 떼니까 36년 동안 특별한 공백 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원튼 원치 않든 비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떼어간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걸 잊고 살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이제 연금 수령을 할 날, 올해부터 제가 연금 수령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찾아보고 이제 와서 이제 아쉬우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미뤄야겠다 이런 생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자기들 생활의 가치관일 텐데요. 아직 제가 아이들이 아직 독립을 안 했어요. 결혼이 늦어서 아이들도 아직 나이가 독립할 나이까지는 안 되고 해서 지금 두 캥거루 새끼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가 줄어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요. 굳이 밀어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선생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은퇴하는 2023년도 말 전에 한 3개월 정도의 그 여유를 주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출근하지 않았고요. 제 스스로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미 목표는 정해졌으니 공부를 좀 할 시간을 좀 더 많이 얻어서 그때는 이제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곧 있어야 될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험생 생활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2월 달에 한번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좀 힘드셨던 건 어떤 점이 있어요? 일단 공부하는 게 힘들죠.
이런 자격증 공부를 나이 좀 들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업으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한 2~3시간 공부하고 다시 또 도서관에 가서 또 오전 공부하고. 그래서 그때도 집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저 집 근처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그 식당 가서 이용을 하고 또 다시 도서관 돌아가고 저녁 5시까지 다시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다시 또 밤 한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집에서 그럽니다. 뭐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를 다시 갔을 거다. 왜냐면 이게 빨리 이제 제가 그때 약간 실업급여 같은 걸 나오잖아요. 구직급여가 나왔는데 그 기간을 맞춰놨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거기다 맞추고 그 안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더 이상의 실패는 안 된다. 빨리 한 방에 끝내자. 그런 욕심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격증을 따시고 네. 이제 그때 서류 지원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2차 시험까지 끝낸 게 10월 달, 9월 달에 정식 발표가 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전기기사가 합격이 돼서 여기저기 이제 일단 경력을 또 쌓아야 되니까 사람이니 잡코리아니 이런 그 뽑고 하는 그런 플랫폼 쪽에다가 많은 지원을 했었죠. 한 뭐 200~300개 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 써야지 막 한 통 연락을 오고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근데 그게 운이 좋으면 하루만이도 연락이 오겠지만 안 되면 그게 100군데를 내도 연락이 잘 안 와요. 나이도 많고 또 경력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시설 쪽에서는 뭐 대기업 출신이다, 임원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 같아도 안 뽑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금융기관 출신에 나이 60 넘어가지고 꼴랑 전기기사 한 개 따가지고 여기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저 사람이 내 말 듣겠어? 나 같아도 안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조건만 있는 거예요. 나이 많고 경력 없고 딱히 무슨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쪽에서도 가장 낮은 하위 레벨 쪽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력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일단은 먼저 당직 기사를 먼저 시작했죠. 그 남는 시간에 또 당직 쓰면서 시간 날 때는 짬짬이 또 다른 또 소방 기사라든지 뭐 건축 기사라든지 뭐 이런 공부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 이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계속 준비를 해봤죠. 그러면 이제 막상 은퇴를 해보니까 내 계획, 내 의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금방 이렇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순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 대단한 월급을 받는 일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어떤 직군에 가서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벽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잡코리아나 사람이나 이런 데 내보면 나중에 그 응시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30명, 40명, 많으면 심지어 70, 80명씩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70분의 1, 50분의 1 확률에 과연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저기서 나를 선택해 줄까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선택해 줄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는 게 곧 취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영영 그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 그래도 이제 30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신 다 이제 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경력과 자격증 이런 거 쌓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마음이 좀 허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관리 쪽에서는 그런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없애고 힘을 빨리 빼야 되는데 뭐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그렇죠.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죠.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의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는 거고 누구와 비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더욱이가는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나와 나를 현재와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 얘기를 꼭 생각을 항상 제가 되새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무엇을 했든 그걸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현 조직에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쉽진 않겠지만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비교하지 말자. 항상 생각을 하면서 출근합니다. 이 일은 그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특별하게 어떤 기한을 미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뭐 이 일을 하다 보면 또 파생돼서 또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또 새로운 일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도 있고요. 어쨌건 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또 그에 걸맞는 또 나한테 인연이 맞는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주변 분들은 선생님 부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고 하면 제가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여쭤보는 그런 이제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나름대로 또 뭐 재능 기부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실성의껏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내가 경험한 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진실성 있게 조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충실하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조언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지금 거의 취업을 하시고 저한테서 밥도 사시고. 노후에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의 어떤 리듬을 찾아가면서 계속 그 루틴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해결되고 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많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고독할 시간이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을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연세를 앞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입장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되는 일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한참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성장기에 있었고 그때는 뭐 1년에 10몇 프로씩 성장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뭘 해도 취업이 되고 뭘 해도 성진이 되고 뭘 해도 됐지만 지금은 벌써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 포화기에 더 접어들어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밀해지고 그만큼 계획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계획으로 어떻게 되겠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서 계획하고 또 거기에 계획에 맞게끔 차분하게 실행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